할아버지, 그 항아리에는 독사가 숨어 있어요. 자산수조원 수백억짜리 고려청자를 눈앞에 둔 72살 회장에게 이 말은 어린아이의 헛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자가 가짜라는 것뿐만 아니라 회장의 목숨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문가도 감정서도 보지 못한 진실을 이 9살 아이는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복이 깃들길 마음으로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 낡은 갤러리 구석에 9살 지안이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와 함께 천천히 흘러내렸죠. 지안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손에 쥔 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는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지안아, 점심 먹어야지. 갤러리 안쪽에서 삼촌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은 대답 대신 연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죠. 민석은 작은 전기밥솥 옆에 앉아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았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삼촌, 오늘은 손님 안 와요? 글쎄다. 요즘 사람들은 골동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나 봐. 민석이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지아는 그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삼촌, 저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 큰 배가 있었는데 배 밑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민석은 국을 떠먹다가 손을 멈췄어요. 지안을 보았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았어요. 지안은 그 말을 하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조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지안은 다시 스케치북 앞에 앉았죠. 그림 속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항아리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검은 색연필로 연기를 더 진하게 칠했어요.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였죠. 2사람, 아니 3사람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했죠. 그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갤러리 주인이 당신입니까?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지아는 색연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갤러리 입구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노인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양옆에 젊은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죠. 노인은 천천히 갤러리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선반 위의 도자기들, 구석에 쌓인 오래된 족자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러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잠시 멈칫했죠. 저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인은 지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민석을 보았어요. 나는 강득구라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고려청자가 있습니까?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죠. 강득구.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큰 손, 수백억대 컬렉션을 보유한 재벌이었어요. 고려청자는 저희 같은 작은 곳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강득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그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죠. 회장님, 혹시 이것만 확인하고 가시겠습니까? 다른 전문가의 소견도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박수석, 이미 3명이 감정했습니다. 더 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도 회장님께서 워낙 신중하신 분이시니. 강득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민석에게 건넸죠.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정서였어요. 고려청자 순화 4년명 상감 모란문 매병. 감정가 30억. 진품으로 판정. 민석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훌륭한 작품이십니다. 감정도 정확해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강득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렸죠. 모두가 돌아봤어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양손으로 꼭 안고 강득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박수석이라 불린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죠. 지안아, 어른들 말씀하실 때는. 민석이 황급히 말했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강득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항아리 그림이었어요. 이게 그 청자예요.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죠. 강득구는 지안이 내민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어요. 그림 속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수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 아이 장난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민석은 지안의 어깨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강득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강득구는 무릎을 굽혀 지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넌 이 그림을 언제 그렸니? 어제요. 어제? 그럼 내가 이 청자를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케치북을 다시 들여다봤죠. 그리고 검은 연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나쁜 냄새가 나요. 냄새? 독사 냄새요. 할아버지를 물 거예요. 박수석이 비웃음을 터뜨렸죠. 회장님, 이런 시간 낭비를 하실 겁니까? 아이가 무슨 감정을 안다고. 박수석. 강득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박수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득구는 다시 지안을 보았죠. 너는 그림만 보고 이걸 알았다는 거니? 아니요. 할아버지를 봤어요. 나를? 할아버지 뒤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배신하는 그림자요. 강득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수석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죠. 민석은 지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지안아, 그만. 하지만 지안은 강득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청자 사시면 안 돼요. 독사가 들어있어요. 독사? 검은 독사요. 할아버지를 물어뜯는. 강득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봤죠. 그리고 박수석을 돌아봤습니다. 박수석, 이 청자 감정은 누가 했습니까? 회장님께서 믿으시는 세 분이 하셨습니다. 최 감정사, 황 교수, 그리고 저까지. 모두 진품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득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지안을 보았어요. 꼬마야, 내 이름이 뭐니? 이지안이요. 지안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겠니?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물건이 말하는 걸 들어요. 물건이 말을 한다고? 예. 진짜는 따뜻한 빛을 내요. 근데 가짜는 차갑고 무서워요. 박수석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회장님, 이건 아이의 망상입니다. 어떻게 물건이 말을 합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박수석.
강득구가 다시 말을 끊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민석 씨. 예, 회장님. 이 아이 평소에도 이런 말을 합니까? 민석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그림대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이 건물 2층에 불이 났는데 지안이 사흘 전에 붉은 연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민석이 말을 멈췄죠. 강득구가 기다렸어요. 지난달에는 단골 손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지안이 일주일 전에 깨진 차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득구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지안아. 예. 내가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지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민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안을 내려다봤죠. 지안은 다시 강득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벌 받을게요. 벌? 예. 할아버지가 정하시는 벌이요. 박수석이 헛웃음을 쳤어요. 회장님, 아이 말장난에 이렇게까지. 강득구는 박수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정한 사람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십시오. 민석 씨, 당신과 조카도 함께. 예. 하지만 이 아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득구는 그 말을 남기고 갤러리를 나갔어요. 박수석이 황급히 뒤를 따랐죠. 문이 닫히고 갤러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어요. 지아는 삼촌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삼촌, 괜찮을 거예요. 지아나, 왜 그런 말을 했니? 삼촌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민석은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안은 삼촌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인사동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밤 지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의 말이 정말 맞는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슬펐다는 것.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속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는 것.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지아는 강득구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30층짜리 건물이었죠. 지아는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봤습니다. 구름이 건물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아나, 들어가자. 민석이 손을 내밀었죠. 지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들을 보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9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지아는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삼촌이 아침에 빌려준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왔어요. 양쪽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지아는 걸으면서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모두 진짜였어요. 따뜻한 빛이 나고 있었죠.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한가운데 강득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수석과 낯선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모두 지안을 보고 있었죠. 앉으시오. 강득구가 말했어요. 민석과 지안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안의 다리는 의자에 닿지 않아 공중에 떠 있었어요. 지안. 강득구가 지안을 불렀죠.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다. 내 말대로 이 청자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30억을 날리는 셈이야. 하지만 내가 틀렸다면 강득구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민석을 봤죠. 민석 씨, 당신에게 빚이 있다고 들었소.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없소. 갤러리 건물주에게 밀린 임대료 2천만 원,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 돈 1천만 원. 맞소?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강득구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꺼내 놓았어요. 지안의 말이 맞으면 내가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이 건물 5층을 당신에게 주겠소. 갤러리로 쓰시오. 민석이 숨을 들이켰죠. 박수석이 씩 웃었어요. 하지만 틀리면? 강득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사기 방조죄로 고소하겠소. 미성년자를 이용해 나를 속이려 했다는 죄목으로. 회장님, 저는. 그리고 지안,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지안은 강득구를 보았어요. 회장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또 속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 지안아. 민석이 속삭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냥 틀렸다고 하자. 응? 지안은 삼촌을 봤습니다. 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안은 삼촌의 손을 잡았죠. 삼촌, 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정말 봤어요. 그 청자는 가짜예요. 박수석이 비웃었어요. 회장님, 들으셨죠? 아이가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강득구는 박수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청자를 가져오게. 잠시 후 두 사람이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비단 보자기에 쌓인 청자가 나타났죠. 아름다웠어요. 푸른빛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표면에는 모란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진품처럼 보였죠. 지안 학생, 강득구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게 정말 가짜냐? 지안은 청자를 봤습니다. 청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나는 거짓말이야. 나는 누군가를 해치려고 만들어졌어. 지안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 청자를 깨보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박수석이 벌떡 일어났죠. 무슨 소리를? 30억짜리 청자를 깨라고? 박수석 앉으시오. 강득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수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강득구는 지안을 보았죠. 어디를 깨란 거냐? 바닥이요. 거기에 독사가 숨어 있어요. 독사? 예. 할아버지를 병들게 하는 독사요. 강득구는 한참 지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정밀 조사팀을 부르시오. X-레이 촬영 가능한 장비를 가져오게. 1시간 후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청자를 검사하기 시작했죠. 지안과 민석은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수석은 창밖을 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회장님, 검사하던 사람이 강득구를 불렀습니다.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청자의 내부가 보였어요. 바닥 부분에 작은 공간이 있었죠.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도구를 꺼냈어요. 청자 바닥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갔죠. 그 안에서 유리병이 나왔어요. 이건 병을 열자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검사자가 시약으로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강득구를 돌아봤죠. 수은입니다. 고농도 수은 화합물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은이라고? 예. 이 청자를 장기간 소장하면 수은 증기가 서서히 누출됩니다. 만성수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치 독사에게 조금씩 물리는 것처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강득구는 청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봤죠. 지안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박수석. 강득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자네가 이 청자를 추천했지? 그건 최 감정사와 황 교수도 그 두 사람 지금 어디 있나? 해외 출장 중입니다. 강득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호원을 불렀죠. 박수석을 조사실로 모시게. 경찰에 연락하고.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수석이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득구는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죠. 지안아. 예.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강득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플 거예요. 강득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것.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민석 씨. 강득구가 일어나 민석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당신 빚은 없소. 그리고 이 건물 5층 약속대로 드리겠소.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득구를 봤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강득구는 다시 지안을 봤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너 나이가 몇이라고 했지? 9살이에요. 9살. 강득구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나는 평생 물건만 봐왔어. 그림, 도자기, 골동품. 그것들의 가치를 읽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 하지만 정작 사람은 몰랐어.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은. 강득구는 말을 멈췄어요.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라. 너는 물건도 보지만 사람도 보는구나.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외로워 보여요. 강득구가 지안을 봤죠. 지안은 맑은 눈으로 강득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롭다고? 예. 할아버지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할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강득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가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외로움을. 지안아. 예. 앞으로 자주 놀러와라. 이 할아버지한테. 지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순간 강득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물건이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민석과 지안이 건물을 나설 때 강득구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두 사람이 인사동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지안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득구도 손을 들었어요. 72살 재벌 회장의 손이 9살 아이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인사동 갤러리로 돌아온 지안은 새 그림을 그렸어요. 노인과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죠. 민석이 그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지안아, 이게 뭐야? 할아버지랑 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안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도 우리한테도. 민석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인사동 골목에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죠. 9살 소년과 72살 노인의 20년에 걸친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아는 여느 때처럼 갤러리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갤러리 입구에 임대료 완납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민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보였어요. 지아나, 우유 마셔. 민석이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지아는 받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인사동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갤러리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득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민석이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강득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안이 있나? 예, 저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죠. 강득구는 지안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냈니? 예. 좋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어서 왔단다. 강득구는 함께 온 남자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정 변호사님이야. 할아버지 회사 법무팀장이시지. 정 변호사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안군, 그리고 민석 씨. 앉으시죠. 네 사람은 갤러리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번 청자 사건 이후 회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민석과 지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박수석은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요? 민석이 물었죠. 예. 박수석은 지난 3년간 최소 7점의 위작을 회장님께 유통시켰습니다. 총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요. 200억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조직이 있습니다. 국내외 위작 전문가들이 연결된 큰 조직이에요. 강득구가 입을 열었어요. 민석 씨, 나는 평생 그림과 골동품을 모았소. 그게 내 전부였어. 그런데 그중 얼마나 많은 게 가짜였는지 모르겠소. 강득구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그래서 말인데. 강득구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아,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요? 내 컬렉션을 봐줬으면 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지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고맙다. 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민석이 물었어요. 위작 조직이 지안군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죠. 청자 사건 이후 박수석이 조직에 연락을 했습니다. 9살 아이가 자신들의 위작을 간파했다고. 조직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지안이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해 공작은 있을 수 있어요. 지안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할 겁니다. 강득구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소. 민석 씨, 지안이를 우리 회사 전속 자문으로 계약하면 어떻겠소? 전속 자문이요? 그렇소. 정식 계약을 맺고 우리 경호팀이 지안이를 보호하는 거요. 물론 그에 합당한 보수도 지급하겠소.
민석은 망설였어요. 지안을 보았죠. 지안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지안이 입을 열려는데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죠. 뒤에는 젊은 남자 둘이 따라왔어요. 여기가 소문난 그 갤러리인가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전 그냥 구경 왔어요. 요즘 인사동에서 핫하다던데요? 9살짜리 천재가 있다면서요? 여자는 지안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죠. 강득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머, 강득구 회장님이시네요? 여기서 뵙다니 영광이에요. 여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강득구가 받아들고 읽었죠. 아트 컨설팅 대표 한미선? 예. 저희도 미술품 감정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9살 아이가 30억짜리 위작을 찾아냈다는. 한미선은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너 이름이 뭐니?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선을 가만히 보고 있었죠. 말 안 하니? 아, 그래. 내가 지안이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 한미선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고려시대 불상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안은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너 천재 아니었어? 한미선이 비웃었어요.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직접 봐야 해요. 직접? 그럼 이건 어때? 한미선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옥 팔찌가 나왔어요. 이건 명나라 시대 백옥 팔찌래. 감정가 5억. 진짜 같지? 지안이 팔찌를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죠. 가짜예요. 뭐? 이건 가짜예요. 진짜 옥이 아니에요. 한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근거로? 옥에서 나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탁해요. 소리? 빛? 그게 무슨 황당한. 정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한미선 대표님, 실례지만 그 팔찌 감정서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여기. 한미선이 서류를 꺼냈어요. 정 변호사가 읽더니 강득구를 봤습니다. 회장님, 이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이 박수석이군. 강득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한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건 한미선 대표. 당신도 그 조직 사람이요? 무슨 말씀을? 아니면 그냥 속은 거요? 5억짜리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산 거요? 한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팔찌를 집어들었죠. 이건 제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한테 접근하지 마시오. 강득구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한미선은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뒤따르던 남자들도 황급히 뒤를 따랐죠. 문이 닫히고 갤러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득구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아, 괜찮니? 예. 저 사람 무섭지 않았어?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해? 예. 저 사람도 속은 거잖아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강득구는 지안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 변호사를 봤죠. 정 변호사, 저 한미선이라는 사람 조사해 보시오. 알겠습니다. 강득구는 다시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 씨, 이제 아시겠소? 지안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저 사람들은 지안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민석은 지안을 꼭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제가 지안이를 지키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지키겠소? 저들은 조직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강득구가 말을 이었어요. 내 제안을 받아들이시오. 지안이를 우리가 보호하겠소. 그리고 민석 씨도 함께. 하지만 지안이가 위험해지는 게 싫으시면 내 제안을 거절하시오. 하지만 그럼 저들이 계속 지안이를 시험할 거요. 더 위험한 방법으로. 민석은 지안을 내려다봤어요. 지안이 올려다보며 말했죠. 삼촌, 괜찮아요. 저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안아,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석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강득구를 봤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지안이가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안이는 여전히 여기 갤러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좋소. 그렇게 하지. 강득구는 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냈죠. 그럼 이 계약서에 잠깐. 지안이 말을 끊었어요. 모두가 지안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만약 틀리면 어떻게 돼요? 강득구가 지안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틀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럼 할아버지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건 내 걱정이야. 아니에요. 저도 책임져야 해요. 지안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제가 틀린 만큼은 제가 갚을게요. 나중에 커서라도. 강득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안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 그럼 우리 약속하자. 할아버지도 지안이를 지키고 지안이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믿는 거지. 예. 그날 갤러리에서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9살 지안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전속 자문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을 맺은 다음 날부터 지안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 8시 검은색 승용차가 갤러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안군. 저는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안군을 모시게 됐어요. 지안은 민석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생수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요? 회장님 미술관입니다. 오늘부터 컬렉션 감정을 시작하실 거예요.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큰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강득구 미술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자 강득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왔니, 지안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내가 평생 모은 컬렉션이야. 그림만 300점, 도자기가 150점, 그 외에 골동품들까지 합치면 500점이 넘지. 지안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어떤 그림에서는 따뜻한 빛이 났고 어떤 그림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안아, 천천히 봐도 돼. 오늘은 둘러보기만 하자. 하지만 지안은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조선시대 산수화였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작은 정자가 그려져 있었죠. 이 그림, 응? 저건 겸재정선의 작품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그림 중 하나지.
지아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뭐가? 이건 겸재 할아버지가 그린 게 아니에요. 강득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서 있던 큐레이터가 끼어들었죠. 지안군, 이 그림은 3명의 전문가가 감정했어요. 모두 진품으로.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그림은 따뜻하지 않아요. 진짜 겸재 할아버지 그림은 산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건 그냥 멈춰 있어요. 강득구는 지안을 보다가 큐레이터를 봤어요. 최 큐레이터, 이 그림 구입 내역을 가져오시오. 예, 회장님. 잠시 후 큐레이터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강득구가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박수석이 추천한 그림이군. 그럼 재감정하시오.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그날 오후 2명의 감정 전문가가 미술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그림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물감 성분 분석, 종이 재질 검사, 필체 비교까지. 3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 이 그림은 모작입니다. 모작? 예. 겸재의 화풍을 모방한 작품이에요.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강득구는 의자에 앉았어요. 지아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허탈하구나. 강득구는 지안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 그림을 진품이라 믿었어. 손님들에게 자랑도 하고 전시회에도 내놓고. 그런데 9살 아이가 10분 만에 알아보네. 할아버지는 나쁘지 않아요. 응? 나쁜 건 할아버지를 속인 사람들이에요. 지안의 말에 강득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지안아, 계속 봐주겠니?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을. 예. 그날부터 지안의 긴 작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미술관에 와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그림 10점을 보고 어떤 날은 도자기 5점을 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득구의 회의실에 지안, 민석, 정 변호사, 그리고 큐레이터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안이 작성한 목록이 놓여 있었어요. 지안이가 일주일 동안 100점을 감정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그중 23점이 위작 또는 모작으로 판정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23점이라고? 한 큐레이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23점 모두 지안군의 판정이 정확했습니다. 강득구는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회장님,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3점의 총 구입가는 약 180억 원입니다. 180억? 예. 그리고 이 중 18점이 박수석을 통해 구입된 작품들입니다. 강득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속고 살았겠구나. 할아버지, 아직 400점이 남았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붉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강 회장, 최 감정사. 강득구가 일어났습니다. 최 감정사는 박수석과 함께 청자를 감정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최 감정사가 다가오며 소리쳤죠. 박수석이 저를 속인 겁니다. 제가 감정한 건 진품이 맞았어요. 그런데 박수석이 중간에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진정하시오, 최 감정사. 진정이 됩니까?
제 평생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최 감정사는 지안을 보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30년 경력의 감정사를 9살짜리 애가. 최 감정사. 강득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최 감정사는 숨을 몰아쉬며 멈췄습니다. 지안이는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한 적 없소. 다만 작품이 가짜라고 했을 뿐이요. 하지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 속았다면 그건 당신도 피해자요. 하지만 만약. 강득구는 말을 멈추고 최 감정사를 똑바로 봤어요. 만약 당신도 그 조직의 일원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요. 최 감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는 최 감정사 정직하게 말씀하시오. 당신은 정말 몰랐소?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준 거요? 최 감정사는 입술을 떨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박수석이 가끔 위작을 섞는다는 걸. 하지만 그가 저에게 돈을 줬고 저는 그냥. 최 감정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30년 감정사 생활이 부끄럽습니다. 강득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 변호사가 경호원들을 불렀죠. 최 감정사를 경찰에 인계하시오. 경호원들이 최 감정사를 일으켰어요. 최 감정사는 나가면서 지안을 봤습니다. 꼬마야.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넌 이 일을 계속할 거니? 예. 그럼 조심해라. 저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최 감정사는 그 말을 남기고 끌려갔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득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회장님, 정 변호사가 불렀습니다. 최 감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직이 더 큰 보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안군의 안전을 알고 있소. 강득구는 지안을 돌아봤어요. 지안아, 무섭지 않니?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지안은 강득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약속했잖아요. 서로 믿는다고.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강득구는 정 변호사를 봤죠. 경호를 2배로 늘리시오. 그리고 지안이가 가는 곳마다 경호원이 따라다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민석이 일어났어요. 예, 회장님. 5층 갤러리에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겠소. CCTV도 추가로. 감사합니다. 강득구는 다시 지안을 봤어요. 지안아,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그들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도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혼자가 아니고요. 지안이 말했죠. 우리는 함께잖아요. 강득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갤러리로 돌아온 지안은 또 그림을 그렸어요. 큰 산 앞에 작은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죠. 민석이 그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지안아, 저 작은 사람이 너야? 아니요. 그럼 할아버지요. 저는 뒤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민석은 조카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인사동 골목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지아는 이제 미술관 출입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 실장이 데리러 오고 저녁이면 다시 갤러리로 돌아왔어요. 하루에 5점에서 10점씩 천천히 감정 작업을 이어갔죠.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아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50cm쯤 되는 큰 항아리였어요. 표면이 깨끗하고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있었죠. 이건 어떠니, 지아나? 강득구가 옆에서 물었어요. 지아는 한참을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표면을 살짝 만져봤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죠. 할아버지, 이건, 이건 진짜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강득구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구나. 이건 내가 20살 때 처음 산 작품이거든. 40년 넘게 내 곁에 있었지. 지안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지안도 기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점심 먹으러 가자꾸나. 강득구와 지안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미술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죠. 비키세요.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약속? 내가 누군지 알아? 비키라고. 강득구가 걸음을 멈췄어요. 지안도 함께 멈춰섰죠. 로비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50대 남자가 걷고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죠. 강 회장. 남자가 강득구를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소. 강득구는 지안을 뒤로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지안을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누구요? 모르겠소? 나 황 회장이요. 황진수. 아, 황 회장. 강득구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황진수는 국내 유명 갤러리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러시오? 무슨 일? 당신이 우리 갤러리에서 산 작품 17점이 전부 위작이라고 발표했다면서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사들였소. 100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제 와서 가짜라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오. 황진수가 소리쳤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황 회장, 진정하시오. 우리 사무실로 가서. 진정하라고? 100억이 날아갔는데? 황진수는 강득구에게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지만 황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그 꼬마 때문 아니오? 9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30년 전문가들이 감정한 작품을 가짜라고 하는 거요? 황진수가 지안을 가리켰어요. 저 애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요. 깨닫지 못하겠소? 황 회장 말을 조심하시오. 강득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조심? 내가 뭘 조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황진수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지안 앞으로 왔습니다. 김 실장이 지안을 더 꼭 안았어요. 야, 꼬마. 내가 정말 작품을 감정할 수 있어? 아니면 누가 시킨 거야?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황진수를 가만히 보고 있었죠. 대답 안 해? 뭐야, 벙어리야? 황 회장. 강득구가 황진수의 팔을 잡았어요.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소. 좋아요. 나가겠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강 회장. 황진수는 강득구를 똑바로 봤어요. 업계 전체가 당신과 그 꼬마를 주시하고 있소. 한 번만 실수해봐요. 그때는 당신도 끝장이요. 황진수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나갔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강득구는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죠. 지안아, 괜찮니?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득구가 그 손을 잡아줬어요. 무서웠지?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득구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뭐가?
제가 위작이라고 해서 황 회장님이 손해를 봤잖아요. 강득구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해서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그건 진실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 산 거지. 지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강득구는 지안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안아, 고개 들어. 넌 당당해도 돼. 그날 저녁 갤러리로 돌아온 지안은 말이 없었어요. 저녁밥도 거의 먹지 않고 구석에 앉아 그림만 그렸습니다. 민석이 다가왔어요. 지안아, 무슨 일 있었니?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림을 그렸죠. 검은 색연필로 뭔가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림을 봤어요. 작은 사람이 큰 그림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었어요. 지안아, 삼촌, 응?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요? 민석은 지안 옆에 앉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오늘 무서운 아저씨가 왔어요. 쟤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화를 냈어요. 민석은 지안을 안아줬어요. 지안아, 넌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야. 가짜를 가짜라고 말한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래. 지안이 잘못이 아니야. 지안은 삼촌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9살 아이가 미술계를 흔든다. 마이너스 전문가들 반발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강득구 회장이 어린아이를 앞세워 경쟁 업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 9살 아이가 수백억 원짜리 작품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강득구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군.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회장님. 조직이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안이는 알고 있나? 아직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아이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지안이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저기 저 아이가 지안이입니까? 지안이, 내가 정말 작품을 감정할 수 있니? 누가 시킨 거니? 강 회장님이 시킨 거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안은 눈을 가렸습니다. 김 실장이 지안을 안아 올렸어요. 비켜주십시오. 아이입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질문은 계속됐어요. 지안이, 혹시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거니? 9살 아이가 뭘 알아? 누가 대답을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지안은 김 실장의 품에 안긴 채 귀를 막았어요.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자 강득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을 보는 순간 달려왔어요. 지안아, 괜찮니? 지안은 강득구를 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울지 마, 지안아. 괜찮아.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래요. 아니야. 넌 거짓말한 적 없어. 근데 왜 다들 저를 미워해요? 강득구는 지안을 꼭 안아줬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진실이 무서운 거야. 지안은 강득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득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정 변호사가 물었어요. 지안이를 지켜야 합니다. 강득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자회견을 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지안이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돼. 아이를 그런 자리에 세울 순 없어. 그럼
강득구는 창밖을 봤어요. 증명해야 합니다. 지안이의 능력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요? 공개 감정회를 엽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지안이가 실수라도 한다면. 지안이는 실수하지 않소. 강득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그 기회를 노릴 겁니다.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안이는 평생 의심받으며 살게 될 거요. 강득구는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지안이를 믿읍시다. 그 아이는 특별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날 밤 강득구는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민석이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지안이 좀 봐도 되겠소? 지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응, 나야. 강득구는 지안 옆에 앉았어요. 지안아,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니? 지안은 일어나 앉았어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나도 무섭단다. 강득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무서우세요? 그럼 혹시라도 내가 다칠까봐. 사람들이 너한테 나쁜 말 할까봐.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안아,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진실도 함께 숨겨지는 거야.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속게 되는 거지. 지안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그럼 해볼게요. 강득구는 지안을 안아줬어요. 고맙다, 지안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지안은 강득구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봤어요. 인사동 골목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개 감정회 공고가 발표됐어요. 강득구 미술재단 공개 감정회 개최. 누구나 작품을 가져와 감정받을 수 있음. 감정사 이지안. 이 소식은 미술계를 뒤흔들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지안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죠. 가장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석이 지안의 방문을 두드렸죠. 지안아, 준비됐니? 예, 삼촌. 지안은 삼촌이 다려준 흰색 셔츠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지안아. 민석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그만해도 돼. 알지? 알아요, 삼촌. 할아버지도 나도 내 편이야. 잊지 마.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술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미술 관계자들, 갤러리 운영자들, 그리고 작품을 들고 온 사람들까지. 입구에서 강득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보는 대로만 말하면 돼. 예. 그리고 기억해.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지안은 강득구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감정회가 시작됐어요. 큰 홀에 테이블이 놓였고 지안과 강득구가 앉았습니다. 그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첫 번째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 변호사가 안내했어요.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족자를 들고 있었죠.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문인화라고 들었어요. 남자가 족자를 펼쳤어요. 대나무와 난초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림을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죠. 이건 진짜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정말입니까?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 그림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린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왔어요. 지아는 하나하나 감정했습니다. 어떤 건 진품이었고 어떤 건 모작이었어요. 지아는 솔직하게 말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미선이었어요. 저번에 옷 팔찌를 들고 갤러리에 왔던 그 여자였죠. 오랜만이네, 지안이. 한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가져왔어. 한미선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불상이 나왔습니다. 금빛이 나는 아름다운 불상이었어요. 신라시대 금동 불상이야. 감정가 20억. 진짜일까, 가짜일까? 한미선이 불상을 지안 앞에 놓았어요. 지안은 불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상에서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죠.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아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어때, 지안이? 모르겠어? 한미선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안을 보고 있었어요. 지안은 불상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지안아, 괜찮니? 강득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잘 모르겠어요. 홀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뭐야, 역시 사기꾼이었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9살 애가 뭘 안다고. 강 회장, 이제 인정하시오. 저 아이는 거짓말쟁이요. 목소리들이 커졌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강득구가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미선이 웃었어요. 어때요, 강 회장? 이제 알겠어요? 이 아이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한미선 대표. 강득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뭘 하긴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한미선은 불상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은 신라시대 진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한미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립박물관 감정서였어요. 여기 봐요. 20억짜리 진품이에요. 그런데 천재 소녀는 모른대요. 홀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지안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선을 똑바로 봤어요. 아니에요. 뭐?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방금 모르겠다고 했잖아. 모르겠다고 한 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에요. 지안이 일어섰어요. 이건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에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강득구가 물었어요. 이건 복제품이에요. 복제품? 예. 진짜를 본떠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박물관에서 교육용으로 만드는 그런 거요. 지아는 불상을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었어요. 이건 예술품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에요. 한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한미선 대표,
그 감정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 변호사가 자세히 읽었죠. 여기 작은 글씨로 적혀 있네요. 교육용 복제품, 전시 및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홀이 술렁였어요. 한미선 대표,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속인 겁니까? 한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강득구가 불상을 가져다 자세히 봤어요. 바닥을 뒤집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레플리카 National Museum of Korea. 복제품이 맞군요. 강득구가 말했어요. 한미선은 불상을 집어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제가 잘못 가져온 거예요. 실수? 아니면 지안이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거요? 강득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미선 대표, 당신은 이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복제품을 진품이라 속이고 지안이가 모른다고 하면 무능하다고 몰아세우려고. 한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지안이는 알아봤어요. 이게 진짜도 가짜도 아닌 복제품이라는 걸. 홀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야. 비겁하네. 9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한미선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홀을 빠져나갔어요. 뒤따르던 사람들도 황급히 나갔습니다. 강득구는 지안을 돌아봤어요. 지안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지안아, 어떻게 알았니?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냥 이건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진짜 옛날 물건들한테서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강득구는 지안을 안아줬어요. 잘했어, 지안아. 정말 잘했어. 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지안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까까지 자신을 의심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감정회는 계속됐어요. 오후 4시까지 지안은 50점이 넘는 작품을 감정했습니다. 진품도 있었고 위작도 있었고 모작도 있었어요. 지안은 하나하나 정직하게 말했죠. 마지막 사람이 돌아가고 홀이 비었어요. 지안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지안아, 강득구가 다가왔어요.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할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강득구는 지안 옆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오늘 무서웠지? 예. 울고 싶었지? 예. 그런데 참았구나. 지안은 강득구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참을 수 있었어요. 강득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안아, 할아버지가 고맙다. 왜요? 내가 나를 다시 믿게 해줬어. 사람을 믿게 해줬어.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물건만 믿고 살았어. 사람은 믿지 못했지. 배신당할까봐. 속을까봐. 강득구는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진짜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할아버지. 지안아, 내가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야. 지안은 강득구를 꼭 안아줬어요. 강득구도 지안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갤러리로 돌아온 지안을 민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민석이 달려와 지안을 안아 올렸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대단했어. 삼촌도 봤어요? 그럼 우리 지안이가 얼마나 멋있던지. 민석은 지안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어요. 지안아, 오늘 삼촌이 미안했어. 왜요? 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 없었잖아. 나는 여기서 뉴스만 보고 있었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삼촌은 항상 제 곁에 있어요. 여기. 지안이 가슴을 가리켰어요. 민석은 지안을 다시 안아줬어요. 그날 밤 지안은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노인, 어른, 그리고 아이. 이게 뭐야, 지안아? 민석이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예.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저요. 민석은 그림을 한참 보다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지안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였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갤러리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했으니까요. 공개 감정회 이후 2달이 지났어요. 지안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감정했지만 이제는 기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아는 갤러리 앞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냥 9살 아이로 돌아간 순간이었죠. 지아나, 찾았다. 한 아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지아는 웃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강득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 달려갔어요. 강득구는 지안을 안아 올렸습니다. 잘 놀고 있었구나. 예, 오늘은 제가 술래예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방해했네. 강득구는 지안을 내려놓고 함께 골목을 걸었어요. 민석 씨 계시니? 예, 갤러리에 계세요. 갤러리에 들어가자 민석이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민석 씨,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강득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제안이 있단다. 무슨 제안이요? 미국에 가보지 않겠니? 지안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민석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미국이요? 그래.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말이야. 거기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공부할 수 있어. 강득구는 서류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그곳 재단과 이야기를 나눴어. 내 재능을 보고 싶어 하더구나. 그래서 장학금도 주겠다고 했어. 회장님, 민석이 말을 꺼냈지만 강득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석 씨, 끝까지 들어주시오. 이건 지안이를 위한 거요. 강득구는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아, 넌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런데 그 재능을 여기서만 쓰기엔 아깝단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하지만 너는 아직 어려. 앞으로 70년, 80년을 살아갈 아이야. 강득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이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걸 원치 않아. 세계를 보고 더 큰 꿈을 꾸길 바라.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야. 잠깐 공부하러 가는 거지. 얼마나요? 강득구는 잠시 망설였어요. 10년쯤. 10년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10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지안이가 제대로 배우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지안아, 10년 후면 넌 20살이 될 거야. 그때 다시 돌아와. 그리고 할아버지를 도와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나야 여기서 너 기다리지. 10년 후면.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82살이겠지. 지아는 강득구를 봤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더 하얗게 새었어요. 할아버지, 그때까지 건강하실 거예요? 강득구는 웃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살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강득구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그걸 알아챘죠.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 10년. 할아버지 없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세계 최고의 미술관, 더 많은 작품들, 더 큰 배움. 다음 날 아침 지아는 강득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지아나, 잘 잤니? 할아버지, 제가 미국에 가면 할아버지는 외로우시지 않아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외롭겠지. 많이. 그럼 안 갈래요. 지아나. 강득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외로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넌 가야 해. 하지만, 지아나,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뭔지 아니? 뭐예요? 날개야. 날 수 있는 날개. 강득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물건에 매여 살았어. 그림, 도자기, 골동품. 그것들이 내 전부였지. 하지만 넌 달라. 너는 자유로워야 해. 할아버지. 가거라, 지아나. 그리고 크게 날아봐. 할아버지는 여기서 널 보고 있을게.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약속하세요. 뭘? 10년 후에도 건강하실 거라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약속한다. 할아버지는 꼭 기다릴게. 그해 겨울, 지아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 강득구와 민석이 나왔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삼촌, 잘 있어요. 지아나. 민석은 울먹였어요. 지안을 꼭 안아줬죠. 전화 자주 해. 알았지? 예. 그리고 아프면 바로 말해. 할아버지랑 내가 바로 달려갈게. 알았어요, 삼촌. 지아는 강득구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강득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지아나. 정말 많이. 10년 후에 봐요. 그래. 10년 후에. 지아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득구와 민석도 손을 흔들었어요. 지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괜찮소. 그냥 조금 쓸쓸하네. 강득구는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잘 자랄 거요. 분명히. 예, 회장님.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오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어른이 되어 있을 거요. 강득구는 공항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잘 가거라, 지아나.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릴게. 20년이 흘렀어요.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29살이 된 지안이 큰 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레이디즈 앤 젠틀맨, 이지안 큐레이터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아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하지만 한국어 억양이 남아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전시는 한국의 혼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담았어요. 지안이 첫 번째 작품 앞으로 걸어갔어요.
청자 항아리였습니다. 이 청자는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1000년 전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졌죠. 지아는 청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처음 이런 작품을 본 건 9살 때였습니다. 인사동 작은 갤러리에서였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작품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세상을 보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지안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죠. 민석 삼촌의 필체였어요. 지안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지안아, 삼촌이야. 잘 지내니? 오늘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많이 편찮으시더구나. 병원에 계신 지 2달째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할아버지는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삼촌은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안아, 빨리 와. 할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삼촌이. 편지를 읽는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안은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민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삼촌도 많이 변하게 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죠. 지안아, 삼촌. 둘은 꼭 껴안았어요. 할아버지는요? 서울대병원에 계셔. 가자. 차 안에서 민석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 매일 창밖만 보고 계셔.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1년 전부터 조금씩.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걱정할까봐 숨기셨어.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병원에 도착했어요. VIP 병동 끝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 계신 강득구가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뺨이 푹 꺼지고 손은 뼈만 앙상했죠.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어요. 할아버지. 지안이 다가갔어요. 강득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을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안아. 왔구나. 예, 할아버지. 왔어요. 지안은 침대 옆에 앉아 강득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많이 컸네.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다고.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잖아. 할아버지.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득구가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지안아. 할아버지는 행복해. 왜요? 이렇게 아프신데. 너를 봐서. 이렇게 멋진 어른이 돼서 돌아왔잖아. 강득구는 지안을 한참 바라봤어요. 지안아, 뉴욕에서 잘 지냈니? 예, 할아버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작품을 보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사는 법이요. 강득구가 웃었어요. 잘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게요. 빨리 나으세요. 강득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안아, 할아버지는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안 돼요. 지안아,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92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특히 너를 만난 후로는. 할아버지. 지안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계속해줘. 내가 하는 일. 강득구가 천천히 말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해줘. 예,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예. 행복하게 살아. 할아버지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강득구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구나. 예, 할아버지. 지안아, 저 노을 같은 인생을 살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강득구는 지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안아, 할아버지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맙다. 내 인생에 와줘서. 강득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강득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석이 달려와 의사를 불렀어요.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득구는 지안의 손을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3개월 후 서울 종로구 강득구 미술재단 앞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득구 회장 추모 특별전 마이너스 진실을 찾는 여정. 지안이 재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석이 옆에 있었죠. 들어가자, 지안아. 예, 삼촌. 전시장 안에는 강득구가 평생 모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림, 도자기, 골동품. 하지만 이번 전시는 달랐습니다. 각 작품 옆에는 2가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는 작품의 역사, 다른 하나는 강득구와 그 작품의 이야기였죠. 이 청자는 강 회장이 30년간 진품으로 믿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9살 지안이가 위작임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회장은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은 회장이 20대에 처음 구입한 작품입니다. 가짜였지만 회장은 이 그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인생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람객들이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시장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지안의 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벽에는 지안이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항아리, 노인과 아이가 손을 잡은 그림, 큰 나무 아래 3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지안의 강득구의 필체였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지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지안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게 뭔지 아니? 물건이 아니야. 돈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건 안목이야. 진짜를 알아보는 눈. 진실을 구별하는 마음. 사람을 믿는 용기. 그게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전부야. 지안아, 이제 내가 그 안목으로 세상을 봐줘.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고 있어. 물건뿐만 아니라 말,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줘. 내가 할아버지한테 해줬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작품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사랑한다, 지안아. 영원히. 강득구. 지안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지안이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진실을 보는 눈으로. 그날 저녁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강득구를 아끼던 사람들. 지안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는 강득구 회장님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같았던 분이죠.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작품 보는 법, 사람 대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고요? 지안이 미소 지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작품을 모으셨어요. 하지만 말년에 깨달으셨죠. 진짜 보물은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지안은 객석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수집하며 살아요. 물건, 돈, 명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지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지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안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석이 올라왔어요. 지안아, 여기 있었구나. 예, 삼촌. 할아버지 생각하니? 예, 많이요. 민석이 지안 옆에 섰어요. 둘은 함께 야경을 봤습니다. 지안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할 거예요. 할아버지 일을. 여기 한국에서?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걸 나눠줄 때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지안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멀리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인사동 갤러리 앞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강득구 이지안 미술재단. 34살이 된 지안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봐요. 뭐가 보이나요? 예쁜 산이요.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예쁜 산이죠. 그런데 뭐가 더 보여요? 아이들이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따뜻한 느낌이요.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정답이에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림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봐야 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지안은 갤러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벽에는 강득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와 9살 지안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아이들 가르쳤어요. 지안이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고. 지안은 창밖을 봤어요. 인사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지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 인생에 와주셔서. 석양이 갤러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노인과 아이가 나눴던 20년의 인연. 그 인연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진심을 나누는 마음. 그것이 강득구가 지안에게 남긴
영원히 빛나는 유산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